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같이 좀 볼 건데 그 전에 요거 17번 있죠. 요거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원래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가 깔끔하게 풀린 건 이 정의역이랑 공역이 원소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쉬웠던 거야.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알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건은 똑같아. 여기서 여기로 함수를 만들어. 그럼 3의 4제곱이니까 81개의 함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는 81개가 있는데 얘가 치역이랑 공역이 같으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일단은 전체 함수의 개수를 세. 여기서 제외를 해줄 거야. 공역이 남는 경우를. 그럼 사실은 이것도 공역이 원소가 3개밖에 안 돼. 그럼 이 81개라는 게 경우가 3가지입니다. 치역이 그냥 1개인 경우, 치역이 2개인 경우, 아니면은 치역이 3개인 경우. 요걸 세라는 거야. 요걸 세는데 보통 이럴 때 역으로 전체에서 요거랑 요걸 센 다음에 이제 빼주는 거지. 그럼 치역이 1개인 경우는 요걸로 다 몰리는 거. 3가지밖에 없지. 요거 3가지야. 얘는 치역이 2개여야 돼. 일단 그러면은 치역이 요렇게 오는 경우를 보자. 얘는 버리고. 그럼 뭐야? 2가지. 그럼 2의 4제곱까지가 되겠지. 근데 뭔가 이상하지, 여기서. 찜찜하지. 요 16가지 중에서는 치역이 2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다 A. 그치. 이 16가지의 경우를 이제 2가지 했을 때 이렇게 다 몰리는 경우가 들어있어. 맞지? 내가 지금 세고 싶은 건 치역이 2개인 것만 세고 싶은 거지? 여기서 2가지를 빼줘야 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치역이 A, B인 경우지. 치역이 A, B인 경우. 근데 A, C인 경우도 있고 B, C인 경우도 있지. 3C 2가지가 있단 말이야.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빼고 요거 빼면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이 나와요. 괜찮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버리잖아? 일단 4의 5제곱까지가 있고요. 겁나 많지? 4의 5제곱은 뭐냐? 1024개가 있네? 그 중에서 공역이랑 치역이 일치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는 치역이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가 있는데 1개인 거는 그냥 빼. 2개인 것도 얼추 하겠어요. 3개인 거 하려고 하면 또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3개인 거를 할 때 뺄 때 이거 힘들었단 말이지. 맞아? 이게 이제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요. 사실 원래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 이게 일치를 하려고 하면은 약간 이제 1대1 함수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1대1 함수 비슷한 거. 뭐냐면 어차피 여기서 화살이 뭉탱이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적어도 하나씩 맞아야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럼 요령이 뭐냐면 여기 5명이 있었지? 5명을 4팀으로 나눕니다. 5명을 4팀으로 나눠요. 그럼 5명을 4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둘, 하나 이것밖에 없어요. 맞아? 4팀이니까 어딘가에 한 팀만 2명일 거 아니야. 그럼 조 나누기 했던 거 기억나니? 5명 중에 2명 뽑아요.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 1명 중에 하나지. 근데 이거 인원수가 똑같은 애들이 3팀 있지? 그럼 나누기 3팩을 해버려. 이렇게. 그럼 이게 이 5명을 둘, 하나 조를 나누는 경우의 수지. 맞아?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을 거야. 그 중에 한 가지가. 됐어요? 그럼 4개로 나눠놓고 뭐 할 거냐면은 여기 4개지. 여기 4개지. 분배해버려. 4팩. 분배해버려. 얘가 뭐 얘네가 일로 가고 일로 가고 뭐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이렇게 분배해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조를 나눠놓은 거에다가 곱해버리면 답입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공역의 개수, 여기 원소의 개수만큼 얘를 조를 나눠 놓는 거야. 그다음 4팀으로 나눠놓고 분배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됐어요? 근데 보통 학교 시험이든 어디든 쉬운 문제에서는 보통 이 정도로 나옵니다.
이 정도로 나와요. 3개짜리. 그러니까 굳이 뭐 분배를 안 해도 할 수는 있어. 근데 최근에 뭐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시험에서도 그렇고 여기 옆에 있는 사후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몇 번 나왔어. 고3에서도 나오고 고1도 나오고 이 분배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요거 되면은 이거 조 나누는 거였다 정도의 느낌을 살려주면 나중에도 떠오를 수 있겠지. 아주 어려운 거지만 한번 보여줬어요. 나중에는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연습 문제도 같이 한번 볼 건데 여기도 앞에서 했던 거랑 문제 구성이 비슷한데 조금씩 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돼 있지. 먼저 얘를 보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무한대인 집합이지. 무한대인 박스잖아. 근데 A랑 B가 어딘진 모릅니다. A하고 B가 어딘진 모르지만 요 X는 A, Y는 B를 기준으로 이쪽 박스인 건 맞아. 아까랑 똑같이 이차 함수가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기어 들어오면은 기어 들어온다는 표현이 좀 그렇나? 아무튼 요렇게 들어오면은 어차피 얘가 뭐냐면은 1대1 대역인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요 함수식에는 미지수가 없고 박스가 미지수인 거지. 그러니까 요 점이 뭐냐면은 A, B가 될 텐데 얘가 A, B를 지나도록 하는 A하고 B를 찾으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때 저건 그냥 A랑 B의 관계식일 뿐인 거고 이 인간이 나한테 하라는 거는 요거의 최대값이네. 근데 B가 지금 요거였으니까 요거의 최대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맞아?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계획하고는 잘 모르겠지만 요 2차 함수 문제에서 중요한 게 여기 있죠. 여기 축이 얼마입니까? 다시 저기 축이 얼마입니까? 좀 봐봐. 축 얼마야? 이거지. 그럼 여기서 절대적으로 요 녀석 있죠. A는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걸려야 돼. 이 조건이. 왜냐면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을 때 박스가 요쪽이란 말이지. 이차 함수가 요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걸려있고 이것만 봤을 때는 얘가 그냥 2차 함수의 최대값인가? 뭐 그걸 구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A제곱 뭐냐 5A? 빼기 3? 분수로 주고 난리야. 그럼 여기 4분의 25냐?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여기 축이 얼마입니까? 그럼 2분의 5지. 축이 2분의 5니까 문제가 없어. 축이 2분의 5니까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저 함수에서 여기 축이 이제 2분의 5였는데 사실은 A의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야.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잘렸으면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건 나름대로 문제를 신경을 쓰긴 쓴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 축이 이쪽에 뭐 여기 있는 A가 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요거를 원래 의식을 해야 돼요. 요 문제를 풀 때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519번 보면은 근데 요거는 그 앞에 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잖아. 할 수 있어요? 몰라? 항등함수가 뭐니? 항등함수? 자기 하면 자기 세는. 그렇지. y는 x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a라는 걸 대입을 했어. 그럼 요게 함수 값인데 요게 fa잖아? 근데 이게 그대로 a가 나오게 하는 a를 찾는 거지. 근데 이 양을 해보면은 3차 방정식이니까 a의 세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a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 세 개가 나와.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만족하는 a의 값인 거지. 그러니까 a가 0, 마일, 0, 1, 마이 이렇게 세 개가 될 수 있는 건데 얘네를 원소로 가지는 어떤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를 내가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니까 2의 세제곱까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요, 요거는. 됐니? (522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단원을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 1보다 오른쪽.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함수 값이 그냥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는 저희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여기 마3이고 1일 때는 3이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함수네. 맞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3이니까 요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 좀 이상한 함수입니다. 됐어? 근데 얘가 항등함수의 역할을 해야 돼. 항등함수. 그럼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잖아. 사실 원래 항등함수라는 거는 그냥 이거야. y는 x. y는 x를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근데 얘가 항등함수랑 똑같으려면은 이럴 때 요런 점만 사용하면 이 하얀색도 항등함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항등함수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정의역이 제한되면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앞에 방금 했던 문제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지 여기가 얼마인지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요게 지금 y랑 x랑 같은 곳이거든요. 그럼 y가 마이너스 3은 여기도 마이너스 4고 여기는 y가 3이니까 x도 3이겠고 여기는 대충 마이너스 1 같기도 한데 얼마냐? 얘랑 같다고 해줘야겠네. 얘랑 x랑 만난다고 하면 마이너스 1 맞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x의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3일 때 그지? 뭔 얘기냐면은 여기다가 마사를 넣으면은 마사가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3을 대입하면 3이 나와. 이럴 때만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는 뭘 거라는 거야? 요거가 그 세 개란 얘기겠지. 됐어요? 방금 한 거랑 같은 결의 문제인 거야? 21번은 아마 여러분들 20번, 21번 이런 건 건드릴 수 있는 거고 23번이 어려운 겁니다. 23번이 어려운 건데 오늘 건드린 김에 좀 해주겠습니다. 먼저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함수 단원이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지만 크게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함수거든. 그냥 함수라고 말하는 게 좀 웃긴데 요거 한 다음에는 이런 걸 배우고 이런 걸 배워. 이게 끝이거든. 이제 이거는 유리수가 이제 유리식인 것처럼 이런 게 유리함수야. 분수함수. 그럼 이제 요건 뭐 하는 거냐면 우리 그 전에 앞에 했던 2차 함수 같은 것처럼 그래프 그리고 막 뭐 만나는 점 찾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x가 들어간 거고 이것도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보통 좌표평면에서 갖고 노는 거를 다루는 건데 말하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내가 함수가 뭔지는 알았지만은 뭔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그 전에 하던 거랑은 좀 다른 방식이지. 맞아? 좀 더 원초적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에 딸려서 지금 문제들이 많고 특히 1대1 대응 문제라든지 함수의 개수 문제가 굉장히 많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선행을 하는 중이니까 어차피 다 기본적인 것들을 갖고 나중에 같이 반복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뭐 고1 올라가는 거 기준으로 공통수학 1보다는 항상 반복이 안 됩니다. 공통수학 1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을 이제 너네도 한 최소 2-3번은 하고 이제 올라갈 거거든?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했듯이 반복할 계획이 없습니다. 뭐 해봐야 한 번 정도 뭐 할까 말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한 번 배웠을 때 머릿속에 이제 뭘 남고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갖고 가도 돼. 근데 기왕이면은 이걸 한번 그래 선행을 했으면 여기는 좀 가져가야 돼. 여기는 좀 그래도 깊게 들어갔다 가야 돼.
그래야지 이게 기억에 장기 기억으로 남고 나중에 배울 때 덜 힘들어. 덜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좀 빡세게 해주는 거예요. 20번 볼까? 이건 풀었니? 이거 답 얼마야? 마이너스.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좀 귀찮아.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똑같진 않지만 함수를 3개를 그리는데 FGH가 자 F는 1대1 대응 함수래. 뭐 그렇대. 근데 G가 항등함수래. G가 항등함수라는 건 한 군데 몰빵하는 항등함수면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게 항등함수잖아. 맞아요? H가 상수함수래. 그럼 얘는 한 군데 몰빵하는 거잖아. 근데 보면은 지금 여기서 G-1이랑 얘랑 같다 그랬어. G-1을 내가 이미 알지? G-1은 -1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얘네가 전부 다 -1인 거지. 그럼 H1도 -1인 건데 얘는 상수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전부 다 일로 갔던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F0은 -1이었고요. 여기 보면 H0은 그래봤자 -1이고 G1은 1이니까 F1이 0인 것도 이렇게 아는 거지. 근데 F는 1대1 대응 함수니까 나머지가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FGH를 다 아는 거죠. 그냥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21번 보면은 1, 2, 3, 4, 5에서 1, 2, 3, 4, 5, 6, 7, 8까지 가는데 이것도 풀었니?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좀 전에 했던 거 요거 증가함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죠? 증가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건 보통 조합으로 세는데 F4가 6에 꽂혔다 그랬어. 얘가 이미 6으로 꽂힌 거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4를 포함해서 얘네들이 전부 증가함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그럼 얘네들은 이쪽에서만 놀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지금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증가함수로 가져야 되는 거고 요 아래에 있는 이 녀석은 그냥 요로 2가지가 되겠죠. 얘랑 곱해서 정답이 20이 되겠네. 됐나? 함수의 개수 문제. 됐어? 아니. 뭐가 안 됐어? 왜 5C3이에요? 증가함수. 여기서 아무거나 이렇게 3개를 고르잖아? 이게 5C3 중에 하나잖아, 그지? 한 개를 고르면 이게 함수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증가함수 조건. 오케이? 이 중에서 3개를 한 개 탁 고르면 이때마다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됐어? 됐어? 나중에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느낌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이게 헬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얘는 그냥 문제 있는 대로 할까? 5개는 좀 원래 어려운데 여러분들 똘똘하니까 한 방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만드는데 얘가 f의 x는 f의 마이너스 x랑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f의 1은 f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네? 맞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얘는 얘랑 한 몸입니다. 얘네는 같이 가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똑같이 f의 3은 f의 마이너스 3이랑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는 마치 원소 하나인 것처럼 같이 갑니다. 근데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f0은 그냥 f0이지. 이건 자유롭다는 얘기야. 아무 조건이 없는 거야. 쟤는 지 혼자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봤을 때 얘는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그 다음에 얘네가 뭐 같은 데로 가지 말란 얘기가 없거든? 노란색도 5가지고 얘도 5가지야. 그냥 125개입니다. 됐어요? 사실은
문제를 착각해서 더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쉬운 거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은 합성함수가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오늘은 합성함수 개념 설명만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개념 설명. 자, 합성함수라는 거는 야, 합성한다는 게 뭔 뜻이냐? 합치는. 그치, 뭐 광합성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합치는 그런 느낌이잖아? 광합성은 합치는 건 아닌가? 아무튼 두 함수를 약간 이제 결합을 하는 뭐 그런 느낌인 건데 기호로는 F 동글 G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기호 이름을 뭐라고 읽는지는 잘 안 나와 있어. 뭐 영어로는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서클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읽을까? 포크. 포크? 포크. 포크? 아니 대부분 나를 포함해서 그냥 F 합성 G 이렇게 부를 겁니다. 별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부르는 말이 없어. 그 쟤를 뭐라고 부른다고 책에도 잘 안 나와 있을 거야. 근데 뭐 아마 나와 있니? 뭐라고 읽는다고 나와 있니? 그거는 합성함수를 영어로 컴포짓이라고 한 거고 저 기호를 뭐라고 읽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 맞아? 근데 아마 쳐보면은 사실 다 또 그렇게 뭐 정확한 그건 아니고 오히려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고 난 앞으로 그냥 합성이라고 읽을 겁니다. F 합성 G.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약간 우리 뭐 집합하고 집합을 연산을 해버리면은 새로운 집합이 나오지 이렇게. 맞아? 이것도 함수하고 함수를 합성했으면 이게 새로운 함수가 된 거다. 요게 하나의 함수인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 합성된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됐어요? 근데 요건 어려운 게 아니라 요게 그냥 함수의 합성입니다. 저 지금 요 동글, 요 서클 이 기호 있지? F 서클 G. 이거는 뭐냐면은 fx에서 x 자리 있지? 여기다 gx를 갖다 대입해 버려라. 이게 함수의 합성입니다. 끝이야 이게. 예를 들면은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gx를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나? 그러면 f 합성 g를 하라. 라는 얘기는 갖다 집어넣으란 얘기야. 이렇게. 근데 순서가 중요해. 뒤에 있는 녀석을 여기 집어넣으란 얘기야. 얘를 갖다가 여기 집어넣으란 얘기야. 이 자리에. 그럼 얘는 뭐냐면은 2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여기 합성된 겁니다. 그냥. 됐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합성입니다. G 합성 F를 해라.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는 G의 X자리 있던 데에다가 이걸 대입하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 X자리에다가 요거를 요식을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게 끝입니다. 함수의 합성은 원래 이게 끝이야.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예로 들었지만은 지금 두 함수를 보면은 F 합성 G하고 G 합성 F는 당연히 서로 연관이 없는 함수지. 그래서 다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환 법칙이 안 되고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항상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봐줘야 되고 만약에 얘가 H, F, G 뭐 이따구로 해놨다. 그럼 이거는 H 안에다가 F 안에다가 G를 갖다가 넣으라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집어넣고 집어넣은 걸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합친다고 했지만은 그냥 이제 함수를 연달아서 가는 느낌인 거지. 근데 저기 있는 그림을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되는 함수는 오히려 그냥 합성이 쉬운데 저렇게 여태까지 집합에서 집합으로 대응되는 이런 함수 그림을 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요 그림은 뭐냐면은 F 합성 G를 선생님이 도식화를 한 거야.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게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라고 했지. 그럼 합성된 함수도 내가 입력을 하는 x의 값이라는 건 이 안쪽을 먼저 봐줘야겠지. 맞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기억을 대입하잖아? 기억을 대입하면 얘 치역이 이제 함수값이 2가 나옵니다. 맞아? 그럼 내가 여기다 기억을 대입하면 요거는 f 뭐냐? 2지? 그럼 이거 뭡니까? a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근데 순서상으로는 F 합성 G니까 F가 먼저 하고 할 것 같은데 안쪽에 있는 게 먼저인 거야. G가 먼저 하고 그 다음 나온 결과가 다시 F에 입력이 되는 이런 그림인 겁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다 니은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은을 넣으면 여기로 가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지. 디귿을 넣으면 여기로 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됐어요? 그럼 이게 합성을 그냥 그림으로 보여준 거야. 그래서 안쪽에 거를 먼저 이제 해서 계산을 해서 나온 함수값을 다시 입력하는 게 합성입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보면은 내가 당연히 합성이 잘 되게 이제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처음에 들어가는 게 여기 G였으니까 내가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을 넣어서 치역이 이렇게 나오지. 맞아? 이 치역이 다시 F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래야 다시 여기서 함수가 정의가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어볼까? 아무렇게나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 함수가 있어요. 두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F 합성 G를 한다고 하면 G에서 나온 결과를 F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1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요. 이게 다시 1로 들어가. 이게 이제 1이 나오겠지. 2 집어넣으면 4가 나오죠. 그럼 4가 다시 여기 입력이 돼서 1이 나오죠. 3 들어가면 6이 나왔죠. 그럼 6이 다시 여기로 들어가야 되지? 못 들어가지. 합성 안 됩니다. 이거 합성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을 하려면은 안쪽에 들어있는 요 함수의 치역이 여기에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야. 됐어? 당연한 얘기지?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건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지? 3을 집어넣어. 2가 나왔지? 그럼 2가 나온 게 다시 여기 들어가요. 그럼 결과가 4가 나오겠죠? 4를 집어넣으면 1 나오면은 1이 다시 여기로 들어가죠? 되지? 이런 건 합성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어떤 함수든지 간에 다 무조건 합성이 되는 건 아니고 합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볼 건 없고 합성함수는 그냥 끝이야. 이게 두 개 합성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서 그냥 합쳐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수식으로 보면 훨씬 더 간단하지. 근데 이건 선생님 도식화로 보여준 거야. 합성은 요게 그냥 끝이고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겁니다. 요거 G랑 F랑 G랑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해줄게요. 함수가 3개가 있을 때 요렇게 합성을 한다는 거는 뭐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3개끼리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뭐 3번은 다음 시간에 해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선생님이 정해가지고 카톡에 올려줄게요. 수고들 했어.